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힘든 일이 막 터지는 걸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힘들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이에요. 지난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촬영을 못했어요. 제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똑 부러졌대요. 골절이랍니다. 근데 힘들 때 이렇게 본의 아닌 어떤 상황으로 좀 힘들어질 때, 물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좀 버겁네부터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까지 다양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힘든 일이 막 터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떤 이유든 분명한 것은 힘든 거는 한꺼번에 터져요. 그냥 발가락이 아프다라고 시작되는 건데요. 뭐 회사에 일이 생긴다던가 가족이 아프다던가 돈 걱정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몸과 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몸과 마음도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픈 걸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반대도 있으시죠? 마음이 아픈데 몸에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죠. 또 몸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힘들 때 느껴요. 우리가 평소에는 왜 잘 못 느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세상을 굉장히 이제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분절로 바라보죠. 쪼개서. 그러니까 내 몸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모르나 봐요. 근데 이제 발가락이 아프니까 걷는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릎이 아프니까 팔로 버티니까 팔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머리에 두통이 하루 종일 있고, 정말 신기하다. 되게 아프지만 내 몸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나요?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요, 왜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확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럴 때는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야 방향을 정확히 볼 수가 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앞으로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내 제자리를 지키는 방법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오늘 제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법은요,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발가락이 왜 다쳤냐면요, 제 안방에 이제 장롱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이 뾰족한데 제가 거기다 발가락을 이렇게 킥을 했어요. 몇 년째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장롱인데 제가 왜 가서 걷어찼을까요? 일부러.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탁 사고가 벌어지면요, 가장 하기 쉬운 게 자책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러니 너? 이러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통제감의 착각이죠. 그때 불을 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때 그렇게 그걸 꼭 했어야 됐을까? 이러면서 마치 내가 그거를 뒤바꿀 수 있었을 것처럼 나를 막 꾸짖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치 벌어질 일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막 혼내요. 그럴 때 응급 환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돌보고 회복되면 취조해도 되잖아요. 잘못한 걸 따져 물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쉬게 하는 것, 좀 마음 편하도록 적극적으로 나를 좀 간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나를 자책하고 후회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그 꼬리를 딱
자르셔야 돼요. 그만! 나 또 자책하고 있네. 나를 전환시켜서 몸을 움직여서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좀 돈 아까운데 했던 것들 드세요. 맛있게. 그리고 몸이 아프고 마음 힘들면 잠 잘 안 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재우게 애쓰세요. 마치 막 칭얼거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듯이, 그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잠자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잠이 안 올 때 명상 앱 잘 쓰거든요. 잠자기 직전에 하는 명상 훈련들, 알아차림 훈련들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이랬다가 코 고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잘 보호, 간호해 주세요. 때론 나도 피해자인데 마치 나는 가해자인 것처럼만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회복 후에 취조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건 먼저 멈추세요. 두 번째 저희 방법은요, 하루치만큼의 만족감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요,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막 쫓아가는 일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들추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다리가 이렇게 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그러면서 내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죠. 그래서 잠들 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지금 여기 그냥 오늘 하루치만큼의 시간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되게 어렵고 멋진 일 같아요. 힘들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를 막 빡시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멍 때려도 괜찮아요. 그냥 침대와 하나가 되어서 붙박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멍하니 있을 때는요, 지금 여기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멍하니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고 즐긴다의 상태는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멍하니 있으면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두잉을 통해서 하루를 사는 것을 권합니다. 허리를 숙여서 성실한 하루를 사는 것을 추천해요. 몸을 움직여서 하루를 꽉 채우자, 그 말인 거죠.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다 귀찮고 힘들 때는요,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누구 좋자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의미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어야 하나요? 내가 오늘 끝내야 하는 보고서를,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상차림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내 정신줄을 과거나 미래로 흘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저는 정신이 산란할 때 막 빠르게 걷는 거, 천천히 걸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딴 생각이 나거든요. 막 빠르게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요, 저의 방법은 뭐냐면, 근데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정신이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 옮겨 쓰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겁니다. 그럼 팔 정말 아프고, 왜 우리가 쓰다 보면 그게 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문장을 만나고 그 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에 집중하는 거, 이 펜의 느낌하고 이 장면에 집중할 수 있는 저의 두잉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두잉을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고 미술도 배워보고 했는데 아직 실력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아직 저한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 생각이 자꾸 도망가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는,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두잉을 한번 찾아서 그 시간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밀려놓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저 되게 오랜만에 외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요, 내가 이렇게 모른 척 했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했어요. 뭐 심지어 처리 안 한 고지서도 너무 많고, 보험 청구 안 한 영수증들, 그리고 창
창틀 문틈에 있는 먼지들, 침대 저 안 보이는 구석구석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닦는 거예요. 그런 걸 처리하고 그런 걸 꼼꼼히 다시 챙겨가는 거예요. 뻥뻥 뚫려져 있었던 내 삶의 구멍들을 그냥 바느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요, 되게 큰 그림, 먼 그림을 그려야 될 때도 있지만요, 가까운 그림, 작은 그림을 채우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의미와 가치 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 때요,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하루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잠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또 힘든 늪을 빠져나올 때 그 시간들이 단단하게 우리를 또 탁 받쳐 올려줄 것이라고 믿어요. 세 번째 저의 방법은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평소에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는 훈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랄까요? 그 시선이 나한테 자꾸 집중해질 때 내 에고, 나라는 자아상이 너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아 식으로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엄청나게 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힘이 들 때요,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나를 보라는 신호구나, 전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나한테 시선을 떼고 주위 사람을 봅니다. 주위 사람을 본다는 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볼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준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보려고 애쓰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 9살짜리 아이, 첫째 아들 보면서, 와, 이제 저 아이가 코로나19 때문에 1학년을 그냥 학교 몇 번 안 가고 2학년이 됐거든요. 그럴 때 2학년이 되는 우리 아이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이제 덧셈 뺄셈을 100위자릿수까지 나갔거든요. 100위자릿수를 풀고 매일 수학 문제를 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맨날 형아를 이기겠다고 울고불고 떼쓰는 동생을 보는 9살짜리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저희 남편이 집에서 자택근무하는 날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하루가 있었어요. 다른 때는 제일 하기 바쁘거든요. 일하거나 말거나 인데요. 그날은 남편이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리고 통화할 때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그 통화가 끝나면 표정이 어떤지, 밥을 언제 어떻게 챙겨 먹는지, 밥 먹는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 그리고 신발장을 보면서 신발이 많이 닳았구나, 저렇게 닳았는데 나는 몰랐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고마웠던 사람들 기프티콘을 갑자기 보낸다던가, 아니면 밤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크게 돈이 들거나 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내 모든 정신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써볼 때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물러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삶에서. 그래서 마치 내가 관객이 돼서요, 나도 그 무대 위에 그냥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체를 바라볼 때, 난 너무 이거 힘들어, 막 이렇게만 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렌즈가 좀 멀리 빠질 때 보이는 것들, 그걸 통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듦이 좀 작아 보인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나한테 또 돌아오겠죠? 내가 요번에 느낀 감정들, 또 내가 원한 것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아마 저는 또 정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 버틸 힘이 없을 때, 내가 두 다리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 너무 나를 분석하고 나한테 빠지게 되면요, 내가 그 감정에 그냥 잡아먹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슬픔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거, 부끄러움 정도 느끼면 되는데 거기에 그냥 잡아먹혀서 막 죄의식까지 느끼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을 두세요. 나한테 좀 빠져나와서 내가 두 다리로 살 수 있을 때, 내게 좀 무게중심이 생겼을 때 나에게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보다는 오늘 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배운 점이 있어요. 그동안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 하루치의 만족감만큼 온전하게 살아냈던 것들, 그리고 나의 힘듦과 거리를 둬서 주변을 좀 보려고 했던 것들, 전체 그림을 보려고 했던 것들, 이 시간들이 또 촘촘하게 이어져서 나를 이렇게도 힘듦의 웅덩이에서 서서히 꺼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세요? 또 곧 우리가 그 힘듦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제자리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글로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잘 먹고 잘 잘게요. 아시죠? 여러분도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